예,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1일 부동산계의 갈릴레오 정한영입니다. 음, 며칠 만에 녹음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던지 안 하던지. 자, 5월 달입니다. 5월 달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을 챙기는데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진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오늘부터 해서 또 열심히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음, 자,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했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꼭 보면은 왜 오르는 것만 오르죠? 자기 주식은 안 오르고. 나중에도 뭐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주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50대 기업 중에서 믿을 수 있는 회사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오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회사라는 건 주식 회사라는 것은 오너에 의해서 절대적인 지배력과 그러니까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뭐 그 회사가 물건을 잘 팔던 뭐 잘 나가던 뭔 짓을 하던 결국은 오너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철학이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아쉽게도 뭐 주식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돼요 저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뭐 그전부터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오너를 보면은 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 요즘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인 것 마냥 떠들어대는데 아니 기본이 부동산은 기본이 3년이에요 최하. 아무리 빨리 팔고 산다고 하더라도 뭐 그전에 사고 파는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우리가 뭐 주식도 몇 초 만에 사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부동산 특성상 3년 이상은 돼야 거래가 좀 가능합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매했다가 바로 매도했을 때는 차익 실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산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평균 뭐 우리나라 주택 평균이 뭐 7.7년이라고 그 헛소리를 하던 인간이 있던데 그러면서 뭐 미국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주택에 대한 뭐 보유 기간은 뭐 그보다 훨씬 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한국 사람들이 집을 많이 자주 사고 파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와 진짜 내가 서로 뭐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또 기본은 지켜야 되니까 저도 이제 그 성장을 해야 되니까 채널 성장을 해야 되니까 뭐 심한 말은 삼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꾸 이제 특정인을 언급하거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뭐 제 스스로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7.7년이라는 그 데이터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고요. 전혀 근거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조사해 봤고 또 제 경험도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사람들이 집을 자주 사고 팔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자주 사고 파는 것이 마치 투기인 것 마냥 말을 그딴 식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면서 선동을 하는데 집을 자주 사고 파는 것이 나쁜가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역동적으로 발전했다라는 어떤 근거입니다. 그죠? 어느 나라든 뭐 부동산에 대한 투자나 투기 다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히 누가 살 때 남들보다 더 벌고자 하는 욕심 있죠. 뭐 그거에 대한 끝판왕은 주식 아닌가요? 주식에 비하면 부동산은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죠. 금액 자체도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주식, 그러니까 주택을 자주 사고 판다. 아니, 내가 살다가 젊었을 때 7년이면 짧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2, 3년이라도 내가 살다가 여건이 안 되면 바꾸는 거죠. 그죠? 자주 바꿔서. 내가 이걸 꼭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 오래된 전통을 마치 지키는 거며 무슨 뭐 가업을 지키고 뭐 대단한 거 마냥 바로 그랬던 국가가 어디예요? 일본이죠. 일본은 자식들한테 자기가 국수집 하고 있다고 해서 국수집을 물려줘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국수집 하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너는 국수집 하지 마라. 진짜 못났으면 다시 와서 집에 와서 이제 뭐 저도 지금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그렇지만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지치고 제대로 하는 일 안 되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제 고향에서 자리 잡고 오랫동안 터 닦아놓은 데 와서 뭐 물려받고
이어가는 경우가 지금 이제 제 주변에 많아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에서 그런 거고 그건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보험이고 고향은 내가 나가서 살 수 있으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거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몇 년 동안 사고 팔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단순히 그 뭐 사고 팔고 하는 동안에 뭐 그 사람들은 더 좋은 집으로 그죠? 비싸게 이렇게 됐고 투기를 잘해서 했고 그것을 갖다 비싸게 사는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맨날 당한다. 진짜 그런가요? 그 사람들이 뭐 남고 파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보고 파는 사람도 있고 물론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남고 팔았죠 다들. 뭐 맞아요. 예,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거의 대부분은 남고 팔았어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물론 이제 그것이 최근에는 이제 깨지고 있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뭐하고 직결돼요? 국가의 가치하고 직결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주식은 물론 주식도 국가의 가치하고 직결되지만 주식은 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오너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거긴 별도 공화국이죠. 별도 공화국이기 때문에 독재적인 공화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나가도 예를 들어서 뭐 쌍방울 같은 기업 봐요. 뭐 매년 IMF 때부터 문제를 일으키더니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 상장 폐지되고. 하지만 주식은 그런 반면에 부동산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내려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국가 경제가 무너지면 돼요.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그죠? 국가의 경제가 좋아지면 부동산은 무조건 오르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예? 아니, 국가의 3요소가 국토잖아요. 국토가 뭐야? 예? 거기잖아요. 그, 국토의 3요소가. 잠깐만요. 주권, 국민, 토잖아요. 그죠? 영토죠, 영토. 예? 예? 그 영토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르는 거예요. 그걸 뭐 부정하고 자꾸 투기다 어쩌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뭐 비판이나 내용들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여기서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아씨 어디 갔지? 네. 에이, 보고요. 어? 뭐 없지? 응? 왜 내가 저기가 없지? 네, 흐름이 깨졌어요. 예, 흐름이 깨졌어. 예. 녹음본에서는 이제 조금 줄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주요 채팅은 여러분들 채팅이 안 되는 이유는 예, 구독하시고 하루 이상 시청하신 분들만 채팅이 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닌데. 제가 오늘 뭐 주식도 많이 오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어 뭔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어요. 아, 제목을 뭘로 했더라? 예예예. 예. 예. 지금 현재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비판, 비난, 불만, 물론 이제 이야기는 항상 그 이재명 대통령을 앞에 대명사로 대표 명사로 설정을 하고 뭐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그 정도면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 이상으로 했다 하고 계신다. 여기 뭐 소리가 있구나.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잘 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참 다행인 게 저는 그 윤석열이 했었던 그 계엄과 현재 상황들이 너무 잘했어요. 윤석열이 잘했기 때문에 좀 반어법인데
참 그렇게 모질라게 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그 기회를 얻어서 그 뜻을 펼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죠? 항상 그 어둠이 짙어야 빛이 밝은 법이에요. 앞사람이 또 너무 잘하면 그 다음 사람이 하기 힘들죠. 근데 앞에 사도 뭐 망쳐놨으니까 하기가 좋죠. 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투기냐, 주식이 투자냐, 그런 개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7,800 되어 있는데, 지금 주식을 투자했다고 하는 분들의 속마음은 투자인가요? 투기인가요? 만약에 지금 코스피 7,800이 또 무너졌을 때, 그죠? 또 여러분들 지금 주식이 오르면 뭐 하고 싶어요?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삼성전자의 주식을 계속 사가지고 삼성전자가 국위선양하고 계속 잘 나가고 나는 주식 쳐다보고 행복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오지랖 넓은 애국심 같은 거 오지랖 필요 없습니다. 주식은 파손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올랐으면 팔고 그죠? 떨어졌으면 사고 예, 그러다가 남들보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넘기는 거죠. 그죠? 폭탄 돌리식으로 넘기는 거고 나는 차액 실현해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것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내 가족이죠. 이제 5월에 가정이 달인 것처럼 내 가족이고 그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거는 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우리 새도 자기 집 없으면 그죠? 암컷이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남자애가 그 집도 없는 남자는 장가도 결혼도 하지 말란 말이냐. 예, 못해요.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사람도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그래요. 그게 자연의 섭리고 당연한 거예요. 그걸 억울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포기하든지 결혼하고 싶으면 집을 장만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월세 산다, 전세 산다. 에휴, 개지랄 떨지 말라고 하세요. 내 집입니다. 내 집. 내 집이고 자꾸 이거를 투기다 하면서 막 하는데 결국은 정부가 하는 꼼수는 뭐예요? 지금 현재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요. 앞으로도 줄어들 예정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세금을 확실하게 더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명목적인 세금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술수인 거고, 그리고 어찌됐든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뭐예요? 국가에 대한 투자예요. 누가 아무리 투기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국가에 대한 투자고 어떠한 투자보다도 가장 긴 시간이 필요로 하고요. 가장 큰 금액이 필요로 하고요. 권력도 필요로 하고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잘 먹고 잘 사냐면 부동산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아무나 주식처럼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그만큼 최소한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학원에서 보면은 대학 입시를 잘 보낸다? 그 조건이 뭐예요? 일단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와요. 학교 강사진이 좋은 게 아니라 일단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와요. 자, 제 책입니다. 청춘 청구권. 온라인에 어떤 개새끼가 개소리를 해놔가지고 내가 걔는 내 얼굴을 아는데 아, 뭐 했던지 말던지 그 아이고 화면이 안 나와. 자, 청춘 청구권. 예스24나 알라딘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교보에는 납품을 안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교보는 뭐 네이버에서도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고요. 청춘 청구권이고 지금 읽으실 만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한 부분만 좀 언급을 좀 할 거고요. 먼저 그 전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제목을 뽑은 것 중에 그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단속, 그죠? 징벌. 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규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물론 그것이 이제 재벌이고 그동안 잘못된 사회의 어떤 병폐를 갖다 바로 잡겠다. 음, 뭐 나중에도 계속 제가 지금 떠들 이야기니까 군기를 잡겠다는 얘기죠. 군기를.
그동안에 나를 괴롭혔던 정치적으로 예. 그걸 뭐 노골적으로 표현할 이유는 없으니까 내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이제 경쟁 상대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확실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군기를 잡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군기입니다. 군기.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그 신학기 되면은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 와가지고 너희들 떠들으면 가만히 안 둬. 지각하면 가만히 안 둬. 하고 패죠. 예. 불러서 벌 세우고 패죠. 패죠. 그럼 애들이 조용히 하고 애들이 말 잘 듣죠. 예. 그죠. 그 공포감을 주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책의 그 핵심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이고 관료 생활만 오래 했습니다. 아무리 선출직이었지만. 그리고 시대가 그분이 살았던 역정이나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교육을 받았던 게 어떤 교육이었어요? 70년대. 물론 뭐 저도 80년대 뭐 그만치는 아니었어도 저희 때도 만만치 않았으니까 중학교 때까지 선생님이 지휘봉 들고서 후드로 패면서 애들 공기 잡고 뭐 열심히 해. 무조건 해. 이런 분위기였죠. 예, 지금 그랬다가 난리 나죠.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절망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배부른 사람한테는 안 되죠. 선택의 폭이 있는 사람한테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한계예요. 그분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는 뭐냐면 여기까지예요. 군기 잡는 거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공무원 조직이나 기존의 카르텔에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은 4만 불 시대고요. 일단은 지금 선진국이 됐습니다.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렇게 리더 한 명이 휘어잡고 뭐 무조건 해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군기하고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사기입니다. 사기. 자발적으로 흥이 나서 아니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기죠. 네? 군대에 사기가 있어야죠. 군대에 군기를 잡아야 되지만 군기 말고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질적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거는 군인들의 사기죠. 그죠? 근데 이게 군기를 잡으면 사기가 떨어져요. 그죠? 무조건 사기만 너무 복돋우면 최소한의 군기가 안 잡히죠. 군기가 안 잡히면 우리가 위험에 노출이 되죠. 사고가 생기죠. 당연히 해야 될 걸 못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걸 강조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못 해요. 당연히 해야 될 것만 강조하다 보면 새로운 걸 못 하고 새로운 것만 하라고 강조하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걸 못 해요. 이게 특히 남녀 간에 특히 그런 차이가 많이 나죠. 여성분들은 대개 보면 어떠한 그 매뉴얼 규율에 강하죠. 그 형태에 정해져 있는 것에. 그런데 새로운 문제에 대한 위험에 대한 도전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회피하죠. 예. 그래서 뭐 남녀 같이 사는 건데 어찌 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은 그냥 군기 잡는 거다. 계속. 예. 왜? 거기선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건 완벽할 수도 없고 다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인 거는 윤석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기회가 된 거고 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민주당 떨거지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에 붙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흉내내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을 흉내내는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도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 전 사람이에요. 20년 전 저희 집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 그죠? 이제 걔네들이 성인이 됐는데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다 하더라도 국민 소득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랐던 시대의 인물이었고 그 시대의 통이 있고 그 시대에 그것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부분이었던 거고 지금 현재 노무현 대통령을 흉내내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흉내내는 인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비슷한 걸 카피해가지고 영화로 이야기하면 왕의 남자가 성공을 하니까 뭐 비슷한 거 기획해가지고 요렇게 만들면 야 1700만 원 못 찍어도 1000만 원 찍을 거야. 아니 뭐 170만 찍어도 되지. 라는 이런 싸구려 생각을 하는 사람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의 발전을 막는다는 거죠.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마이크 잡아서. 자,
청춘청구권이라는 책이고요. 에, 여러분들이 예스24나 뭐 제가 지금 계속 그 링크 걸고 있는 것도 요 청춘청구권이죠. 청춘청구권인데 이게 이제 저에 대한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5월 달에 또 책이 한 권 또 나갈 겁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죠. 뭐 제 책이지만 여기까지 방송 들으실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지만 서민이라는 단어는 위험하다. 이는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포기하고 타인이 동정에 의존하겠다는 패배 선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마라. 그 말은 결국 당신을 영원히 서민의 위치에 가두겠다는 뜻이다. 서민이 잘 사는 사회를 외치는 자들은 사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꼴을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서민은 어디서 사냐고 애원하지 마라. 대신 왜 그 자산 증식의 기회를 소수만 누리는가라고 분노하며 기회의 평등을 요구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기회를 달라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지원금이다 10만 원, 15만 원, 아주 소중하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중한데 그런 돈이라도 나오는 게 그거보다는 사람은 물론 뭐 물질적인 보상도 당장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도파민이 나고 삶의 의지를 갖는 건 뭐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꿈꿀 수 있어야 되는데 야 가난한 사람들 돈 줘야 돼. 가난한 사람들 돈 줘야 돼.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이 가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게 어디로 가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풀죠.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나중에? 담배 사 먹고 술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다 어디로 가요? 예. 다들은 다시 자본은 부자들한테 가죠. 그들이 장사하는 데가 잘 되는 거잖아요. 기름값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서민들이 기름값이 높아져서 고통받으니까 자 기름값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제일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기름을 파는 정유회사들이잖아요. 만약에 돈을 주지 않았으면 정유회사가 매출을 못 올리죠. 그렇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수해가 나잖아요. 그럼 비닐하우스가 다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비닐하우스가 떠내려갔으니 당신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도록 최소한의 보상을 좀 해주겠습니다. 알아서 뭐 방법을 좀 찾으십시오. 비닐하우스 또 지면 또 떠내려갈 수 있잖아. 그런데 지원금이 어떤 형태로 줍니까? 비닐하우스를 다시 설치하는 비용으로 줘요. 비닐하우스를 다시 설치하는 비용으로 줘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직접 주지 않아요. 지금 요즘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 예전에 그 육아에 대한 지원금이나 지금 노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내가 유치원에다 어린이집에다 맡겨야만이 그 지원금이라고 나오는데 그 지원금이 어린이집에다가 주는 거지 나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집에서 돌봄을 하면 안 주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뭐 말이 많아지니까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최종적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부자한테 가는 거예요. 정부 재정 풀어가지고 서민들한테 지원을 하면 물론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돈이 소중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0만 원, 15만 원 없어도 살죠.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나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집값을 떨어뜨려야겠다, 뭘 해야겠다. 이거 다 뒤에 보면 꿍꿍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계산된. 그게 아니라 나한테도 그 기회를 왜 안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만 누리던 기회를 모든 사람한테 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물론 이익금은 줄어들겠죠. 예? 하지만 불공정에 대한 거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서민을 위한답시고 그러니까 특히 이 짓거리를 잘하는 게 누구예요? 그 우리 자원봉사 한답시고 불이웃 돕기 한답시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행동이 어떤 겁니까? 불이웃 돕기를 한답시고 모금 운동을 했어요. 행사를 했어요. 그중에서 극히 일부 금액만 불이웃한테 갑니다. 그래도 뭐 하긴 해야 되니까. 나머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 그 행사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월급을 한 푼도 안 받고 무료로 나는 재산도 하나도 안 갖겠다. 나 무료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하면 그분이 욕심을 버린 거예요. 요즘 이제 정치인들 중에 그 후보자들 중에 선거 때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나는 뭐 돈을 안 받아도 좋다. 막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돈이 있어도 그 돈을 다 쓰고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 대한 그 가치 실현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내가 돈을 하나도 안 받았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행사를 함으로써 내가 어마어마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내 만족감과 도파민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내 돈을 안 들이고. 자원봉사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의 그 특성이 그거예요. 자기는 내가 희생해서 고생해서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아니요. 잘 생각해 봐야 돼. 그 말 속에. 이게 자기 놀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놀기 위해서. 자기 놀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 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쇼를 하고 원하는 형태로 일정을 잡고 원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뭐 후원을 해주고. 예? 그것이 진정한 예를 들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거냐?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지금 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못 먹고 못 살아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70년대, 80년대하고 지금 뭐가 다른 거냐면 해보겠다. 뭔가 나도 할 수 있다. 이 사기가 없어진 거예요, 사기가. 어?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대통령은 지금 군기만 잡는 거잖아요, 군기만. 물론 필요해요. 군기 없이 뭐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군기도 있어야지. 예.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오늘 간만에 했는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 또 이게 전화 또 안 하면 또 이 친구 삐져서 바로 전화해야 돼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민을 위한다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예, 싫어하고 서민이란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예, 부자가 적서 부자가 적선하듯 던져주는 푼돈에 길들여질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서 쟁취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당신은 사육당하며 배부른 서민으로 살고 싶겠지만 나는 차라리 배고픈 국민이 되어 정당한 내 몫을 요구할 것이다. 예,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책 속에 지금 현 정부 정책 속에 뭐가 있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밥 먹여주면 되지 않냐라는 논리가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게 앞서 있습니다. 너무 관리들이 하면 그게 문제예요. 네.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좋은 집에 더 비싼 집에 살면 안 돼요? 네? 아니 더 좋은 집을 사고 그죠? 더 비싼 집을 사고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다 더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하는데 힘을 쓰면 안 돼요? 그게 부자들만 위한 건가요? 부자들이 더 좋은 집으로 이동하면 부자들 집이 다시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강남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임대주택만 공급하기 때문이에요. 싸구려 집만 자꾸 공급을 하니까 싸구려 집에다 혜택을 주고 싸구려 집만 자꾸 공급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비싼 집이 자꾸 비싸지는 거예요. 비싼 집이 가격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집을 더 싸게 공급해 주면 돼요. 그러면 비싼 집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품이 다 자꾸 좋아져야 더 좋은 집들이 계속 나오고 부자들이 자꾸 더 좋은 집으로 가야 그죠? 없는 사람들이 강남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거기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집값 몇십억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새 집에 가 살고 싶으니까 강남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붙들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잖아요.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너무 웃긴 거야. 맨날 서민들 임대 아파트만 자꾸 공급을 하니까 임대 아파트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임대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임대 아파트만 자꾸 서민들 위한답시고 공급을 하니까 좋은 집이라고 하는 위치가 좋거나 뭐 여건이 좋은 집들은 계속 그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해야 예? 좋은 집 가격이 떨어지고 좀 더 안 좋은 가격 집이 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제 잘 사는 나라입니다. 맨날 그 적선하듯이 앵벌이 하듯이 맨날 그 가난한 사람들 껴안고서 마치 자기가 무슨 예수가 된 것 마냥
그런 자들이 지금 몰려 있는 데가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국진당을 욕할 이유가 없어요. 왜? 국진당은 그냥 민주당이 살려두는 거야. 자기네들이 국진당이 있어야 좋으니까. 예? 우리가 지금 욕해야 되는 거는 왜 국진당이 있으니까 민주당 욕하면 안 돼요? 예? 존재감도 없는 국진당을 뭐하러 자꾸 무대에 올려요. 그냥 걔네들 내비둬요. 저러다 말게. 예? 이제는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을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 국진당 이야기는 예, 자꾸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요번에 선거 때도 그거잖아요. 국진당을 몰아내기 위해서 민주당으로 단합해야 된다. 개똥이나 씨. 예? 맨날 그거잖아. 논리가. 저 악마를 위해 악마 때문에 우리를 찍어야 된다. 내가 보기엔 니들도 악마야. 씨. 똑같아. 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